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오늘 또 중앙 정치권 뉴스와 익산의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배승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네네.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출발선이 약 34년 전 1987년 9월 달에 우리 국민들의 국민투표에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후보들의 야합에서 탄생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네. 그렇게 또 기록이 돼 있고요. 사실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게 사실 순서대로 5년간씩 그렇게 해보자 그러는데 이게 사실 5년 단임제는 여러 가지 그 장점과 또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독재 정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5년 단임은. 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장기 정책의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레임덕이 또 빨리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자관 저는 원래 단임제로 한다면 5년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7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죠. 네. 저도 그래서 한 번쯤은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OECD 국가 중에서 50년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단임제를 5년 단임제를 실시한 후부터 전직 대통령은 깜빵을 가요. 깜빵을 갑니다. 그 우리 그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러게요. 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깜빵 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개헌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갑시다. 자, 우리 익산 지역에 기업 위치가 청신호가 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익산 갑에 우리 김수홍 의원, 네. 그다음에 우리 정원율 시장께서 얘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익산의 2, 3단, 제 3단도 분양률이 거의 85%, 88%, 약 9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첫 병은 기업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위치인데 사실 우리 김수홍 의원께서도 약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를 본다면은 우리 정원율 시장과 힘을 합쳐서 많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가령 같은 경우 아산시에 같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랄지 현대자동차랄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를 만나서 부울경의 메가시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 전략을. 근데 우리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메가시티는 왜 없는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과 그리고 행정 관료들의 그런 어떤 불식에서 왔지 않느냐 하고 지금 쓴소리를 지금 내고 있죠. 그런데다가 우리 익산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나가는 인원보다도 들어오는 인원이 많을수록 나름대로 익산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 생각해서 두 분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저는 이게 칭찬하고 싶네요. 어제도 제가 우연찮게 익산역에서 정원율 시장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국회에 우리 익산시 예산 문제 때문에 국회에 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회에 가서 좀 잘 좀 해서 좀 우리 익산을 위해서 좀 방금 말한 대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좀 예산 좀 따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래간만에 우리 김수홍 국회의원하고 정원율 시장이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리를 듣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무소속인도 불구하고 당을 떠나서 익산을 살리는 길은 기업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 위치 사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예요. 삼성그룹의 공장 하나가 없는 것이 전라북도입니다. 그렇죠. 그 공장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익산에다 유치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우리 박종환 TV의 박종환 배성철의 시사 전망대에서도 과감히 한번 우리도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십시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두 번째 질문은 예. 그 익산시 정원율 시장님께서 네. 친환경 명품 물의도시 비전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품 물의 도시 비전 네. 아주 좋죠. 왜냐하면 우리 익산이 다른 지역에서 물이 없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변 도시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첫 번째로 제가 주장하는 제2의 음파 수변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시흥 정수장에 시흥 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강의 용안 생태공원 한번 보셨죠? 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약 10몇만 평의 용안 네. 생태 습지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잘 살려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만경강의 수변 도시 그러니까 워터프론트 힐링 그런 수변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아마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오가는 그다음에 이 도시 숲세권 그다음에 주거 명품을 해서 지금 마동 지역에 있는 그 GS 건설이 지금 나름대로 금년에 아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울려져서 뭔가 수변 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수변 도시를 그 비전을 발표했는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여기 익산에 그 이상대 씨라고 있어요. 예. 그분이 그 만경강 그 부근에 그 완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자전거 공원, 예. 자전거 트랙 요즘 자전거를 좀 요즘 친환경적으로 좀 많이 좀 라이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전거 공원을 한번 만들고 자전거의 트랙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문화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몇 년 전부터 이상대 씨가 주장을 했는데 익산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 이번에 정원주 시장이 수변도시를 만든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그렇지 그런 부분까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완주에 보면 물고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견학도 오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 물고기 마을 그 유병덕 회장하고 농촌 휴양도시 관광 휴양도시라는 그런 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뒤에서 좀 삼파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변 도시의 비전 그 안에 물고기 테마 공원도 만들어서 문화 그 농촌 휴양도시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그 안에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저희 박종환 배성철이 시사 전망대에서 그런 부분들도 익산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기왕에 하는 거 용역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한번 제안을 드리자고요. 한번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하세요. 그 2년 전에 물고기 마을 농촌 휴양도시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원영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다음 토론은 우리 익산문화관광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어요. 공모를 해서 3월 5일까지 그렇죠. 그 공모 마감이 되는 모양이에요. 서류 접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우리 시사평론가 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객 배성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익산을 잘 아는 전라북도의 도민 또 좁게는 가능하면은 익산의 예술인 출신, 익산 출신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근시안적인 그런 그 사람보다는 원시안적인 생각을 멀리 보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익산 시민에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래서 익산 시민에게 문화 향수를 좀 자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면 공연이 안 되니까 비대면 공연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익산 시민들이 그리고 전라도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 이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특히 리더십과 좀 지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그 장 대표님의 어떤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지 사람들이 익산에 가면 뭔가 있다. 익산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어떤 궁금증과 그런 내용의 유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획력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사전에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열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문화예술인을 하나로 똥똥 묻힐 수 있는 지도력과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리 저 문화 대통령으로서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한번 이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여기 자격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제가 그 자격 요건을 봤더니 관련 분야 이게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광 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비전, 혁신, 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또 정부기관 4급 이상 4급 이상 문화예술 관광 경영이 있는 그런 분이 여기가 문화관광재단이사의 대표 자격이 있더라고요. 우리 배승철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북 도의 부의장 하셨죠? 했습니다. 부의장 하실 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하셨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연이 정무직으로서 그 여기에 4급 이상 해당되는가는 제가 법률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우리 배승철 우리 평론가 같은 분이 문화관광체육위원장도 하셨고 부위원도 하셨고 익산도 출신이고 그런 걸 하면 좀 리더십 있게 좀 잘 하겠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그냥 같은 또 파트너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일단은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왜냐하면 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거해서 이 공무원 4급 정도라면은 봉급의 하한선이 한 4천 아니 5천 한 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원의 어떤 세비는 한 5,300이나 5,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행안부에 나름대로 제가 한번 알아보긴 알아봤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정무직이기 때문에 도의원과 공무원의 어떤 직급 관계는 이게 설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다만 유권 해석으로서는 나름대로 좀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어떤 뭐가 됐든지 간에 사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제 익산을 위해서, 제 고향을 위해서, 제 익산 문화관광 어떤 진흥을 위해서 저도 한번 나서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익산 문화관광재단도 기강 직원들이 기강이 해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그래서 우리 리더십 있고 또 정치력도 있고 정무 감각이 있고 문화예술도 알고 이런 지역 인사가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으로 우리 중앙 정치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KBS가 우리가 한 몇 주 전에도 한번 그 방송을 했는데 수신료 인상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 어느 여론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70%, 70%, 찬성이 30%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KBS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뭔가 나름대로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 KBS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거 참 정신이 좀 넉나가신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말하자면 팬데믹 현상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의 한쪽에서는 무너지고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안방에서 텔레비뿐이지 않습니까? 그 텔레비를 수신료를 또 인상한다는 것이 약 20년 만에 동결을 됐다고 그래서 사실 2,500에서 3,800원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약 5,800억이거든요. 수신료가 매달 들어오는 것이.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6,800억이 됐어요. 왜 늘어났어요? 1,000억이 늘어났거든요. 1,000억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수신기가 있는 집은 무조건 2,500원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줄어드는데 1인 가구가 수신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약 1,000억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오히려 더 많이 수신료를 받고 있는 이런 판에 그런 데다가 우리 그 위원장님도 아다시피 KBS 총 인원이 5,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는 지금. 무보직 30%가 1억 연봉이고요. 50% 이상 되는, 그랬더니 50% 이상 되는 사람이 1억 연봉을 받는답니다. 1억이면 사실 어떻게 억소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1억을 받고 있는 판에 이렇게 남아도는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뭔가 나름대로 더 해주려고 생각을 해. 여기다 지금 이런 판국에 수신료를 올려서 수신료를 더 받겠다는 것은 무슨 저희가 있는지 난 뭐, 이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위원님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제가 생각해도 예, 옛날에는 KBS가 네, 그 열린 음악회나 그 개그 콘서트 봉숭아학당이나 예, 예, 또는 가요 무대나 예, 예, 또 일요일날 12시에 되면 전국 노래장이라는 예, 이런 프로들이 좀 좋은 프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시청자들이 좀 많이 보고 또 공영방송으로서 그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 KBS는 작년인가 그 나훈아 콘서트 예, 예. 그거. 테스형 예,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아, 그거 한번 잘했어요. 네.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빼놓고는 저 없어. 없습니다. 심지어 종편부도 KBS를 안 봐요. 맞아요. 저도 KBS 안 봅니다. 예, 그런 이런 판국에 시청률을 수신료를 인상을 해서 올려달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 우리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영탁이 가수 있죠. 예,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KBS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판에 꼭 아니, 수신료를 가지고 이 얘기하냐. 이거. 그리고 KBS 직원이 또 한 말 아시죠? 아, 예, 알아요. 예. 예. 응? 아니 근데 그렇게 뭐라죠?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비유가 상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입사해라. KBS 아, 능력 들어갑니다. 능력 있으면 입사.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무보수다가 에이, 연봉 무보직이다가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을 해두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 국민의 심정으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그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KBS는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해서 폐지를 시켜버려야 폐지. 그렇죠. KBS 폐지. 공영방송 의미가 없어요. 아, 우리 위원장님 세게 나오시죠. 아니 오죽이면은 공영방송이 정부의 나팔수라고 합니까? 그 KBS를 어려움에. 규탄한다. 예, 폐지해라. 자. 수신료를 폐지해라. 자,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시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또 사표를 냈나 사표를 수리가 안 되네. 예. 오늘도 지금 내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청와대 또 비서실장까지 또 뭐 지금 여기가 뭐 얽히고 설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내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들은 바로는 청와대에서 꼼수를 좀 쓰지 않았나 생각인데요. 네. 사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약 한 2, 3일 동안 쉬었다가 휴가를 갔다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그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방송에서 들었어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임덕 문제도 있고 내일 모레 선거가 있으니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그 자리를 유지를 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청와대 입장으로 봐서는 그걸 수용을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소통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민정수석이 있는데 민정수석을 패싱을 해버리고 그리고 옛날에 저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께 허가를 얻은 뭐 이종근 뭐 나름대로 이제 그분인가요? 네. 그분을 말하자면 저 빼내는 걸로 얘기했는데 네. 다시 말하자면 저기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박범계.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그냥 패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관철 민정
그 위원하고 뭐 얘기했는지 어땠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유임을 시켜버렸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 근데 과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잘못 짚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일부 방송에 보도됐던 내용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네요. 어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예.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임덕이 좀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전직 김영삼 대통령,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임기 말에는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 그 인사를 누가 정식으로 하자면은 그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을 의논해서 그렇죠. 검찰 인사니까. 그럼요.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 올리는 게 그 정식입니다. 맞아. 가서 녹음끼리. 네.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대통령한테 보고를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은 말을 못합니다. 아니 왜 말을 못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올렸으면 법무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을 못한대요.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을. 그런 것을 보고 아직 청와대와 정부 그 당과 당청이 뭔가 엇박자를 해서 그렇죠. 예. 이게 내인덕이 오는 시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우리 박종환 TV 방송은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어느 익산 지인분이 예. 저한테 그래요. 전화가 와서 좀 구독자하고 조회수가 좀 오르지 않는다고 제가 하소연을 했더니 예.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은 좀 뻥 좀 치고 쇼킹한 얘기도 하고 그렇지. 허위 사실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야 구독자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본 방송은 고문 변호사 우리 김기동 변호사가 지금 매주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위반이 위배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박정환 배승철은 또 그런 사람은 그렇죠.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팩트만 가지고 사실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이죠. 비록 구독자 수가 좀 늘지 않는다 늘지 하더라도 않아도 조회수가 늘지 않아도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1대 국회 우리가 20대 국회 동물국회 식물국회 욕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만만치 않아요. 지금 한 1년이 지났죠. 네, 우리 1년이 되는 시점에 21대 국회 우리 시사평론가 배우님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국회를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한 그렇죠. 이유는 약 20대 국회에서 2만 3천 건의 법안이 결의됐다가 그 중에서 약 34%만 그게 통과가 됐고 약 15,000건이 이제 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1년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일 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뭔가 선명성 있는 국회를 표명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이 농객 시사평론가 배승철이가 보는 21대 국회는 이렇습니다. 오직 온통 오역과 내로남불만 점쳐지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내로남불. 그렇죠. 온통 오역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국회. 검찰 개혁만이 오직 사활을 건 국회. 입법 질주 독주를 한 국회. 그다음에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 그리고 야당이 야당답지 않는 그런 국회로 비쳤다. 라는 얘기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21대 국회도 여당이 한 180석 되죠. 180석은 안 되고 170석 가까이 되죠. 아니 넘습니다. 제2의 또 여당 열린우리당까지 합쳐서 그 정도 되죠. 180석 거의 되는데 이렇게 몰빵으로 밀어다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입법부의 여당 원내대표 김태년 네. 원내대표가 그렇죠. 이영민 비서실장이 좀 이렇게 이번에 신현수 그 민정수석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그 인사 문제에 좀 엇박자가 나니까 그 여당 국회의원이 한 180명 되죠. 그렇죠. 예. 180명을 우리 국민이 밀어줄 때는 좀 뭔가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네. 일당 독주가 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유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티타임 때 좀 그 이번에 모든 법안이 통과된 것을 속도 조절을 좀 하고 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유영민 비서실장이 말하니까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막 그 유영민 비서실장한테 그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속도 조절이 없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또 유영민 또 비서실장께서 나중에 속도 조절이라는 말은 없고 좀 그걸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말을 또 뉘앙스를 그랬어요. 예. 아니 비서실장이 장관급 아닙니까? 예. 그건 입법부의 이 비서실장은 행정의 수반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여당의 원내대표예요. 그렇죠. 근데 원내대표가 비서실장한테 그렇게 막 윽박지르는 얘기를 하고 이게 그 일당 독재에서 오는 그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예. 21대 이게 국회를 보면은 21대 국회도 20대 국회 같이 떡져놓고 실어 엎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싹수가 노랗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1년 세비가 국회의원 한 사람당 들어가는 약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갑니다. 300명이면 3, 7이 21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30명이나 300명이가 2,100억입니다. 1년에 약 한 2,100억에서 2,500억 쓰고서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한번 기대는 한번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참 많은 것이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건 그렇고요. 네. 이 시점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머리를 이번에 파마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세요? 아니 좀 오늘 좀 이렇게 뭔가 좀 연예인 같다 했더니 역시 새로운 변신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박종환 배성철의 시사 전망대가 변신을 좀 해야 되고 좋습니다. 변화를 좀 가져오는 의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국가가 입법, 행정, 사법이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잘 톱니바퀴가 좀 돌아가야 국가가 참 국민이 편한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입법, 행정, 사법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윤활유처럼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문합니다. 그 국회의원님들 또 행정 이루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밥값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고 나감이 좀 빨리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도 중앙 정치권 뜨거운 뉴스와 익산 지방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고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